리뷰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약간 디테일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냥 단순히 성능 좋고 가벼운 노트북은 뭐가 있을까 라고 알려주는 영상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기하 반갑습니다.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입니다.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노트북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. 그 중에서도 좀 뭔가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댓글이 어떤 게 있냐면 휴대성은 괜찮으면서 좀 약간 성능도 괜찮은 그런 노트북을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노트북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휴대성과 성능을 좀 어느 정도 잘 잡은 그런 노트북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 성능이 괜찮은데 휴대성도 좋은 노트북 3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노트북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리뷰한 적이 있던 제품인데요. 바로 에이서 스위프트 X입니다. 굉장히 인기가 많은 노트북이죠.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5 5600U를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RTX 3050 Ti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그런 제품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.4kg로 꽤 가벼운 편입니다. 이거를 제가 실제로 써봤는데 진짜 들고 다니기도 꽤 편하고 그리고 또 성능도 꽤 괜찮아가지고 배그라든가 디아블로 같은 게임 돌리기에도 꽤 괜찮더라고요. 물론 몇 가지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픽카드가 풀 성능이 아니라 3050 Ti 40W 수준이라는 점과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60Hz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웠는데요. 그런데 이 노트북의 가격이 110만 원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는 그래도 꽤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여기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램 16기가에다가 512GB SSD를 탑재하는 그런 제품인데요.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해본 바를 말씀드리면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무게도 이렇게 쭉 보면은 1.39kg로 꽤 가벼운 편이에요. 물론 뭐 그램처럼 엄청 가볍지는 않은데 백팩에 넣었을 때 이 정도면 좀 충분히 들고 다닐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벼운 편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14인치대에다가 FHD 그리고 100% sRGB를 탑재했다는 점도 꽤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PD 충전을 지원한다는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. 진짜 휴대성 강조하는 노트북은 이 기능을 꼭 넣어야 돼요. 좀 휴대성을 많이 중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위프트 X가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화면이 14인치대라 가지고 조금은 답답하다는 게 있는데요. 그런 게 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노트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바로 최근 출시한 ASUS 비보북 프로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모델은 15인치대 모델인데요. 물론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14인치대도 출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4인치대보다는 15인치대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게다가 지금 11번가에서 보면은 지금 109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가격대도 정말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고요. 자, 이 노트북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라이젠 5 5600H가 들어있어서 아까 방금 보신 5600U보다는 조금 더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다만 좀 CPU에 비해서 그래픽카드는 스위프트 X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요. RTX 3050을 탑재했는데 근데 이게 또 좀 되게 미묘한 것이 자,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. 얘는 RTX 3050인데 지금 한 60W 정도를 탑재한 걸로 나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얘가 아까 비교한 스위프트 X 3050 Ti 40W보다는 성능이 조금 낮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뭐 어찌됐던 뭐 배그라든가 뭐 롤 그리고 최근 나온 디아블로 레저렉션 돌리기에는 좀 충분한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진짜 깡패입니다. 무려 올레드 패널을 탑재했는데요. FHD 해상도에다가 DCI-P3 100%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 정도 디스플레이 스펙이면은 보통 가격대가 굉장히 높거든요. 근데 얘는 10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니까 진짜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들게 만들어줍니다. 아쉽게도 메모리는 좀 온보드라 가지고 나중에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6기가 정도면 꽤 괜찮아요.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256GB M.2 SSD인데 그래도 다행인 점이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1TB NVMe SSD 구입하셔가지고 달아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이 노트북이 15인치대라고 했잖아요. 근데 15인치대 중에서도 무게가 1.65kg라서 꽤 가볍습니다. 아니 1.65가 뭐가 가벼워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15인치 노트북은 1.8kg만 돼도 이거 꽤 괜찮은데 싶은 정도의 무게예요. 근데 여기서 한 100몇 g이 더 빠졌으니까 실제 들어보면은 그 무게가 확실히 좀 가볍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게입니다.
저도 15인치대 1.6kg대 노트북을 좀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좀 약간 가볍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꽤 진짜 들고 다니기가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좀 약간 게임뿐만 아니라 좀 생산적으로 쓰실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가급적이면 15인치대를 쓰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14인치대를 쓴다 하더라도 외부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분들이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노트북을 단독으로만 쓰실 분들이라면은 15인치대를 구입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트북을 보여드릴게요.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트북들보다 휴대성보다는 성능에 좀 더 집중을 한 그런 제품이에요. 바로 ASUS ROG 제피러스 G14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4인치대의 그런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능도 꽤 깡패인 그런 제품이고 조금 나는 게임을 많이 하겠다 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. 일단 CPU 스펙부터가 좀 깡패예요. 라이젠 9 5900HS인데 라이젠 9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제품들보다는 CPU 스펙이 확실히 좋죠.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TX 300 Ti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 300 Ti가 아까 보신 스위프트 X보다 훨씬 더 고사양이에요. 기본 60W 근데 다이나믹 부스트를 적용하면 75W로 꽤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비보고 프로처럼 디스플레이도 꽤 깡패예요. 디스플레이가 팬톤 컬러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사율도 144Hz를 갖고 있어요. 아까 보신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보북 프로가 아마 60Hz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비보북 프로가 60Hz고 스위프트 X도 60Hz인데 얘는 144Hz예요.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즐길 때 확실히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. 디자인도 아까 보신 두 노트북들보다 훨씬 더 게이밍스럽게 생겼어요. 일단 ROG잖아요. 이거 솔직히 정말 예쁘지 않아요? 알루미늄 바디에다가 진짜 딱 게이밍 감성이에요. 이건 진짜 솔직히 게이밍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처럼 생겼어요. 제피러스, 심지어 이름도 멋있어. 이야. 게다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얘도 C타입으로 충전을 지원을 해요. 그러니까 노트북 어댑터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뭐 C타입 충전기가 있으면 이 노트북을 충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제 성능을 제대로 내기 위해선 동봉냉 충전기를 써야겠지만요. 거기다가 램 같은 경우는 기본 16GB를 지원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엔 다행히도 추가 슬롯을 한 칸 더 제공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32기가로 늘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좀 약간 영상 편집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램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좀 영상 편집을 나는 좀 더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노트북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단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4인치이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 연결은 꼭 고려하셔야겠지만요. 그리고 스토리지는 512GB인데 뭐 1TB라든가 그 이상으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타입 충전도 지원하고 단자도 나머지가 꽤 풍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아쉬운 점이 14인치대에다가 무게가 1.6kg예요. 여기 보시면은 14인치대 1.6kg가 막 엄청나게 무겁지는 않은데 아까 소개해드린 그 비보북 프로가 15인치대 1.65kg고 스위프트 X는 14인치대 1.39kg란 말이에요. 이게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. 물론 가볍기는 한데 앞에 노트북들에 비하면 휴대성은 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. 대신 성능만큼은 앞에 두 노트북들보다 훨씬 좋으니까 좀 나는 휴대성도 휴대성이지만 그래도 성능을 좀 더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앞선 노트북들에 비해서 가격이 꽤 비싸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렇게 성능은 괜찮으면서 휴대성도 좋은 그런 노트북들 3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사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막 깊이 파고드는 그런 리뷰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약간 디테일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냥 단순히 성능 좋고 가벼운 노트북은 뭐가 있을까 라고 알려주는 영상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보시고 약간 좀 난 저걸 사고 싶은데 하시다면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다른 리뷰 영상들 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. 스위프트 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리뷰 영상도 올렸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습니다. 그럼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. 이뻐!